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 오늘은 22학년도 이화여대 인문계 39,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 이 even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even이 긍정문에서 사용될 때와 부정문에서 사용될 때의 느낌을 정확하게 챙겨보도록 합니다. 자, 긍정문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예문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내세 환생을 믿는다. 긍정문이잖아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복균자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긍정문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오늘 중요한 장치인 even, 심지어가 오고 나오면 앞에서 말보다 더 센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말보다 더 센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시불교의 경우는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시불교,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설파했던 불교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원시불교에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핵심은 이 내세가 아니라 항상 이 현실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 환생을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은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던 지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생들은 이 대승불교로서의 현실불교를 알고 있고 대승불교로서의 현실불교는 항상 내세를 얘기하고 환생을 얘기하니까 이 문장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러나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원시불교에서는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이었지 내세나 환생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다시 보셔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내세나 환생을 믿는다. 심지어 이때 불교는 원시불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시불교에서조차 이 이야기가 없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없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HIV, 에이즈죠. 에이즈 보균자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그렇게 두려워한다. 자, 지금 긍정문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앞문장은 정도나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긍정문이에요. 왜? 이건 정도나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도나 수준이 낮은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오고 나서 정도 수준에 있어서 앞의 것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상황, 의외의 놀라움을 줄 만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즉 불교는 안 그렇겠지 했는데 불교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의사들은 잘 아니까 복균자들과의 접촉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지 했는데 의사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이건 긍정문에서 이분이고요. 부정문에서 이분이 사용되면 자, 예문을 볼까요? 부정문이죠. 톰은 미적분을 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는 불어를 말하지 못해요. 그런 언어는 세계 언어로 확산될 수 없어요. 다 부정문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심지어 이분이 오는 거죠. 이분이 오면 뒷문장은요. 더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본적인 것. 즉 미적분이 어려워요. 2차 함수가 어려워요. 물론 둘 다 어려운 수학이지만 2차 함수는 기본적인 거죠. 미적분을 위한. 그러니까 미적분을 풀지 못한다. 심지어 2차 함수조차 풀지 못한다. 자, 외국어인 불어 상당히 어렵잖아요. 불어를 말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모국어인 한국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언어는 세계 언어, 누구나 쓰는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없다. 심지어 하나의 언어로서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문에서 사용되면 이렇게 정도나 수준이 어떤 높은 것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미적분, 불어, 세계 언어 같은 수준이 높은 게 나오고 이분이 나오고 나서 그보다는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낮은 기본적인 것조차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문에서는 다 어떤 면에서 뭐뭐조차 못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긍정문에서 사용되면 뭐뭐조차 뭐뭐뭐 하다 이렇게 긍정문에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부정문에서는 그렇죠. 뭐뭐조차 뭐뭐하지 않다 혹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지 못한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존조차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 이분의 수식과 의미 파악은 서강대라든지 아니면 성균관대라든지 지금 보시는 이화여대라든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이 이분을 가지고 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들어간 문장의 의미 파악을 강조드립니다. 자, 중요 개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개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샘플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더 커다란 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부터 어떤 소규모의 사람들이나 사물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추출되어진 것을 샘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출하는 작업을 샘플 추출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샘플 추출을 우리나라 말은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다음 variation, 차이라는 뜻이죠. 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나 양이나 수준에서의 어떤 사소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걸 vari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sampling variation은 뭐겠어요? 그렇죠. 표본에서의 차이가 되고 이 표본에서의 차이는 통계학자들은 이건 일종의 오류라고 봅니다. 표본 오류라고 보는 거죠. curiosity, 호기심거리. 자, nuisanc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성가신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성가신 존재는 뭐죠? 이렇게 문제나 골치 아픈 상황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람, 사물 혹은 상황을 다 nuisance라고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셔야죠. 뭐예요? 저는 nuisance, 당신에게 골칫거리, 성가신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tell me, 저한테 말씀하세요. if you, 만약 혼자 있고 싶으시면. 자, 혼자 있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깝죽대고 말 붙이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uisance가 되는 거죠. 자, costly,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드는. 자, inconclusive. 자, 당연히 부정접두사 in에다가 conclusive라는 어떠한 단어가 붙은 그러한 합성어죠. 자, 그러면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자, 과학 연구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심이나 논란을 다 종식시켜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러한 의심이나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어떠한 결과물 혹은 결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inconclusiv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irm, 확고한 결론이나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리하여 의심이나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inconclusive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예문에서는 어떤 뜻이겠어요? 이 난초의 꽃잎에서 추출한 약물이 아주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는데 뭐예요? 그렇죠. 이 효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inconclusive 하다는 거죠. 아웃컴, 결과물, hypothesis, 가설이죠.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한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제시되는 설명, 그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아직 가설일 뿐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증명이 안 된 거죠. 그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recruit, 어떠한 모집하고 뽑는 것을 recruit라고 하죠. 자, 항상 문제를 보라 그랬죠. 추론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추론이라는 것은 문장에 나와 있는 팩트를 정보를 바탕으로 reasonable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텍스트에 나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 문제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이화여대 준비는, 이화여대 세트는 항상 이겁니다. 빈칸 하나, 추론 하나가 짝을 이뤄서 출제되는 게 이화여대의 특징입니다. 자,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끊으면서 해석해 보죠. 자, 연구하는 심리학자에게 있어서 sampling variation, 아까 우리 이해했죠? 표본에서의 변이는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자, 호기심거리가 아니다.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즉 뭐예요? 이거 심각하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해돼요? 자, 그것은 성가신 일이다. 어떤 표본 오차가 발생하면,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장애물이다. 왜? 자, 왜 장애물이냐면 이러한 표본 오차는, 휘치의 선행사는 사실 앞에 있는 요 표본 오차죠. 이 표본 오차는
turns 변하기 때문이다. turn A into B 구조예요. turn A into B. A를 B로 변화시키다. 즉 모든 연구 프로젝트의 과업을 undertaking 떠맡는 거죠.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떠맡는 일을 뭐 하나의 도박으로 변화시킨다. 도박이라는 건 본질이 뭐예요? 이 우연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연. 홀짝이잖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홀짝. 아시죠? 홀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인지 짝인지 때려 맞추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때려 맞추는 것이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에게 표본 오차가 발생하면 과학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고 성가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왜 이 표본 오차가 이렇게 성가신 것이냐? 자, 가정해 보세요. suppose 가정해 보세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접속사죠. 데디아라고 당신이 confirm 확인하고 싶어요. 가설 하나를 어떤 가설이냐? 동격에 대시고요. 동격 데디아라는 가설을 확인하고 싶어요. 자, 어휘력이 vocabulary 어휘력이 average 6-year-old girl 6살 배기 여아의 평균 어휘력이 더 크다. 더 뛰어나다. 누구보다? 바로 평균 남아의 어휘력보다 같은 나이 6살 배기 남아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자아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3살 4살쯤 되면 못하는 말이 없어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어버버버 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조카들이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전체 모집단 안에서 확인해 보면 즉 평균적인 여아의 어휘력이 사실 항상 커요. 그럼 이건 사실 가설이 아니라 거의 진실에 가까운 거죠. 여아와 남아는 아주 달라요. a great deal 아주 달라요. 그러나 그리고 by the luck of the draw.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강조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 luck이라는 것은 행운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자, 다시 한번 통계학 관련 글에서 luck이 나오면 행운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자, draw는 추출이에요. 추출은 샘플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표본 추출의 우연에 의해 남아와 여아의 실력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표본 오차잖아요. 원래 여아가 남아보다 어휘력이 뛰어난 게 진실, 사실인데 바로 표본의 우연에 따라, 표본 추출의 우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당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표본을. 자, 인위치. 자, 요거는 구문 독해편을 잘 보셔야 돼요. 구문 독해 1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독해할 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고 둘을 붙여서 직독직해 한다. 구문 독해편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 샘플 안에서의 어떠한 편차가, 오차가 뭐예요? 결론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 inconclusive.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의심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 오늘 강조한 심지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때 원은 샘플이죠. 어떤 샘플을 추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니치 그 샘플 안에서 바로 자, inconclusive보다 더 심한 상황이 뭐예요? 아까 부정문에서 자,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 뭐예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나와야 돼요. 좀 더 심각한 상황. 정도가. 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 기본 가설이 뭐였어요? 여아의 어휘력이 남아의 어휘력보다 더 강하다인데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략 여아와 남아의 어휘력이 비슷하다인데 이것보다 더 센 말이 뭐예요? 그렇죠. 여아보다 어쩌면 남아의 어휘력이 더 뛰어난 샘플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이 샘플의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남아의 어휘력이 더 뛰어난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헛돈 쓴 거죠. 그렇죠? 표본 추출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에다가 유치원 아이들의
남아에게 과자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해가면서 유치원 여러 곳을 돌면서 여와 남아의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남아가 여아보다 어휘력이 더 뛰어나다면 이건 완전히 헛돈 쓴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뭐예요? 기본 가설에 어울리는 거죠. 기본 가설은 남아의 어휘력이 underperform,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가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헛돈 쓴 게 아닙니다. 샘플링 잘한 거죠. 여아들이 점수 더 높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아와 남아가 둘 다 잘 못한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inconclusive가 되는 거예요. 여아가 남아보다 어휘력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비슷하게 둘 다 못한다면 이게 결론이 서지 않는 아까 inconclusive한 사례죠. 남아와 여아가 둘 다 잘한다. 이것도 역시 inconclusive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inconclusive한 것보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결론이 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남아가 여아를 더 능가하는 그러한 샘플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샘플링이 일어나면 이건 이 표본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돈만 헛돈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연구자라면 이러한 결과는 그렇죠. 돈만 헛돈 쓴 셈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셈이죠. 어디 써먹을 수가 없는 결과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의 가설을 컨펌, 확인하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사실상 진실이죠. 사실상 진실은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여아의 어휘력이 남아보다 뛰어나다. 이건 사실상 진실인데 이게 진실인데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아와 남아가 비슷하거나 여기 inconclusive 하다 그랬죠? inconclusive한 사례고 이 inconclusive 하기는커녕 심지어 이렇게 남아의 어휘력이 여아보다 더 뛰어난 사례까지 나와버리면 헛돈 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헛돈 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유치원 2곳, 3곳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10곳 정도 혹은 많게는 20곳 정도를 확인하면 결국 전국 평균적으로는 6세 여아의 어휘력이 남아보다 더 뛰어나구나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큰 수를 샘플링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자들, 자, 어떤 연구자들? 그렇죠. 너무 작은 샘플, 유치원 2곳만 돌아다닌 샘플을 추출하면 스스로 어디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본 추출상의 우연, 행운 아닙니다. 표본 추출상의 우연에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at the mercy of는 어디에 좌우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여러분 독해를 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와레나우를 해보셔요.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래요? 그렇죠. 과학연구소에 있어서의 표본 추출에 관한 거리죠.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그렇죠. 과학연구에 있어서 표본 추출에 관한 글이죠. 자, 그래서 너무 과소하게 추출하면 너무 샘플의 숫자가 적으면 표본 추출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오류,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그렇죠. 충분히 큰 수를 샘플링하라. 큰 수를 추출하라. 그러면 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항상 샘플링은 충분한 수를 해야 된다. 자, 추론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충분히 많은 샘플링을 해야 실험 연구가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맞죠? 충분히 타당한 추론이죠. 자, 샘플링, 표본 추출을 하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 추출은 바로 연구의 성공 여부를 이때 찬스도 우연입니다. 자, 이 둘 다 우연입니다. 우연의 가능성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과소한 추출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큰 수로 하게 되면 해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표본 추출 없는 과학 연구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추론의 범위를 넘어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자, 소규모 샘플링으로 실험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may vary sample by sample, 샘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그 샘플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 그렇죠? 자꾸 이 과소한 사례를 지금 진술하고 있죠? 다 맞는 얘기죠? 자,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모집할 수 있다. 더 많은 소년을, 그렇죠.
어떠한 어휘력이 더 뛰어난 소년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어떤 예상보다.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과소 표본 추출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님 예를 들었잖아요. 뭐예요? 두 곳의 유치원만 돌아다니다가는 하필이면 그 두 곳에 다니는 유치원의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어휘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곳이 아니라 이것을 20곳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큰 수로 가면 평균적으로는 남아들의 어휘력보다 여아들의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겁니다.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